4월 28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은 1.59, 헬스케어는 0.86, 제약은 1.69, 삼형제가 나란히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코스피는 0.23 상승, 코스닥은 0.87, 양시장이 혼조세로 마감을 하였어요. 먼저 셀트리온의 차트를 좀 보고 가시죠. 그동안의 강한 상승, 그리고 그 상승을 되돌렸습니다. 요거를 주봉으로 한눈에 보면 드러나는데요. 자, 보이시죠? 강한 상승, 그 상승을 여기까지 다시 되돌렸다. 이 되돌려주는 기간에 2차 전지가 좀 쉬었다가 다시 그 부근에 있고요. 오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세였어요. 삼성전자가 1.39, 다시 한번 찔끔 상승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얘가 돌아 나가야 돼요. 그동안에 얘도 워낙에 낙폭이 컸었죠. 쭉 밀렸어요. 반도체 가격에 대한 급락, 그리고 실적에 대한 우려, 이제 그걸 씻어내고 바닥에서 반등권에 있다.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 그리고 이와 맞물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합의, 요게 나오면 시장은 폭등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증시는 매크로 기준에서는 위험 자산이죠. 여기에 반도체 가격에 대한 상승과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시장은 안정화되면서 돌아 나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오늘은 상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SK하이닉스도 상승으로 바닥에서 살짝 돌아나가는 중이고요. 그동안 못 갔던 오늘은 카카오가 갔어요. 4.12. 얘는 엄청나게 빠지고 바닥에서 얘도 찔끔. 참 힘들게 했죠? 요거 상승 나왔던 게, 자, 이게 지금 월봉이거든요. 월봉 나왔던 게 그대로 다시 되돌아왔다. 그리고 네이버도 찔끔 상승했어요. 네이버도 찔끔 상승했다. 상승 나왔던 게 되돌아가고 여기서 찔끔 요 상황이에요. 네이버도 오늘 2.18. 네이버와 카카오가 각각 4%, 2%대 상승. 그리고 2차전지 한번 쭉 돌아보시죠. 2차전지 보게 되면 에코프로는 오늘 2.96 상승이지만 여기 보면 개인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여기 전부 다 거의 개인 물량이에요. 그리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 대장이죠. 얘는 오늘 0.93 상승으로 하다가 지금 현재 살짝 쉬고 있죠. 여기서 요 물량 기간 조정을 거쳐서 다시 한번 고점 돌파가 나오겠죠. 대세에 있는 건 확실합니다. 제약바이오, 2차전지,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한 인공지능과 플랫폼. 제약바이오와 네이버와 카카오 플랫폼 업체들은 가지 못하고 그 자금들이 2차전지로만 갔어요. 물론 얘가 고점 돌파를 한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죠. 중요한 건 얘가 많이 달렸다. 조금은 쉬고 기간 조정을 거쳐 나가는 동안 쉴 동안에 제약 바이오를 들어와야 되겠죠. 이미 밥상은 차려져 있다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죠. 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1.02 하락, 삼성 SDI 2.12 하락, LNF 오늘 3.99 하락, 포스코 퓨처엠 오늘 1.47 하락. 자, 요 상태에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에코프로 BM의 수급을 좀 볼게요. 어제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죠. 외국인 42,000주, 기간 37,000주. 오늘 개인이 28만 주 담았다. 한 달 기준 개인이 122만 7천 주를 담아내고 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4만 주, 기관은 2만 6천 주 매도했다. 한 달 기준 외국인이 52만 주, 기관은 32만 주 매도가 나오고 있다. 자, 셀트리온은 바닥에서 정반대의 흐름이 나오고 있죠. 자, 이게 차이점이에요. 주가는 얘는 시장의 많은 사랑을 받았고 실적 또한 폭발적인 상승세를 이어왔습니다. 잠깐 기가 조정을 거치고 그리고 일정 기간 그동안의 제약 바이오가 달리고 얘네가 같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중요한 건 얘가 이 물량인 수급, 그 물량이 셀트리온 쪽으로 좀 오길 바라야 되겠죠. 그리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이 17만 2천 주, 외국인은 17만 2천 주 매수했고 한 달 기준 100만 주, 외국인은 15만 주, 기간은 16,000주 매도이다. 한 달 기준 외국인이 70만 주, 기간은 34만 주 매도가 나왔죠. 자, 그럼 셀트리온을 좀 볼게요. 자, 셀트리온은 한 달 기준 개인이 100만 주 매도, 기간이 92만 주 매수, 외국인이 10만 주 매수입니다. 기간 90만 주 중에서 연기금이 66만 5천 주 들어오고 있죠. 약 70만 주. 주가는 바닥에 있다. 언제 주가에 대한 수급이, 돈이 언제적으로 연속적으로 들어올지, 추세적으로 다시 매물대를 돌파해 나가면서 갈지는
그들이 정하겠죠. 유플라이마가 5월에 허가가 나오겠죠. 7월에 출시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모멘텀들이 예정돼 있죠. 수급은 그들이 시기를 정할 겁니다. 그리고 3, 4합병이라는 상장일에 가장 큰 대형 이벤트가 있죠. 충분히 밥상은 차려져 있으니까 시간을 기다려 보자고요. 어차피 시기는 그들이 정하니까. 참고사항으로 언급을 드립니다. 제약바이오 대장은 셀트리온이고요. 2차 전지, 지금 보여드렸던 대장에 있는 애들, 그 중심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기간 조정 나올 때 그때 담을 수 있으면 담으세요. 세 번째, 네이버와 카카오, 얘네도 기준으로 담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처럼 바닥에서 박박 길 때 2차 전지가 많은 사랑을 받았다. 우리 얘는 폭발적으로 시장이 더 커지겠죠. 먹을 게 남아 있습니다. 자, 그 기준점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은 그동안에 많이 쉬었다, 이제. 이제는 제약보유 차례가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수급을 본 김에 삼형제 수급을 마저 먼저 보겠습니다. 기간 오늘 6만 주가 나왔는데 금융투자가 3만 4천 주, 연기금이 오늘 1만 4천 주 매도가 나왔어요. 투시는 1만 1천 주, 셀트리온 기준이고요.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는 2만 9천 주 매수가 들어왔고 개인은 3만 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수급에 큰 변화는 감지가 되지가 않았어요. 거래량 자체가 46만 주, 38만 주, 그다지 많지가 않죠. 헬스케어 수급을 보겠습니다. 헬스케어는 기간이 3만 주 들어왔고요. 투신이 그 중심이었어요. 2만 9천 주. 사모펀드는 1만 주. 연기금은 2,500주 들어왔고요. 오늘 금융투자가 1만 4천 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은 350주, 개인은 3만 주 매도. 한 달 기준 개인이 73만 주를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1만 주. 기간은 16만 주. 그중 연기금이 17만 주를 담당했다. 사모펀드가 18만 주 매도가 나오고 있고 금융투자가 약 매도량이 많이 줄었네요. 5만 주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얘가 이제 외국인과 기관 쪽으로 넘어가는 수급의 양이 많아지겠죠? 에너지가 응축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막내 가장 수급이 안 좋았던 셀트리온 제약이죠. 오늘 개인이 12,000주 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800주, 기관은 6,000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한 달 기준 개인이 35만 주 제약을 담아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10만 주, 26만 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기관 매도의 중심은 금융 투자였다. 4,600주 매도입니다. 한 달 기준 투신이 4만 5천 주, 사모펀드 13만 8천 주, 연기금이 7만 9천 주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제약은 현재 삼형제 중에서 수급의 흐름이 그다지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오늘 셀트리온의 장중 외국계 흐름인데요. 자, 보면 CT에서 13,890주, 그리고 UBS에서 찔끔 계속 들어왔습니다. 노무라에서 찔끔 매도가 나왔고요. 장중의 흐름이었고요. 그리고 신한 또 그들끼리 왔다 갔다 자금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 외국계의 흐름 예측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래량이 그다지 크지는 않았다. 오늘 셀트리온의 공매도 매매 비중은 3.85, 거래량은 46만 주, 1.59 하락. 헬스케어는 공매도 매매 비중 8.13, 거래량은 84만 4천 주, 오늘 0.86 하락. 제약은 공매도 매매 비중 11.01, 거래량은 19만 9천 주, 약 20만 주, 1.69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공매도 누적 잔고를 한번 보고 가시죠. 자, 6시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213만 5천 주. 자, 200만 주까지 줄어들었다가 13만 주 가까이 늘어져 있죠? 14만 주 가까이 줄어들면 다시 190만 주대로 내려갑니다. 중요한 거는 수급이 다시 언제 들어오는지. 5월 달에 모멘텀이 많이 남아있죠. 대형 이슈인 유플라이마 허가, 7월 달에 출시, 직판에 대한 가동에 대한 가속화. 반드시 미국 시장을 넘어가야 됩니다. PBM사의 유플라이마가 등재가 언제 되는지, 그리고 램시마이스씨의 신약 허가. 모멘텀은 줄줄이 많이 남아있어요. 수급이 올 수 있는 분명한 흐름이 옵니다. 셀트리온의 대차 잔고는 어제 기준이에요. 4월 27일 어제 기준이고요. 950만 주. 그 부근에 있습니다. 자, 삼형제 신용 잔고 비율도 어제 기준으로 한번 보고 가시죠. 먼저 셀트리온. 자, 흐름이 보이시죠? 바닥에서 기고 있어요. 신용 잔고는 0.83, 0.01포인트 늘었고요. 헬스케어 1.56. 자, 비슷해요. 바닥에서 찔끔 반등 나와서 그 자리에 있고요. 제약도 살짝 반등 나와서 1.70, 0.04포인트 늘었다. 어제 기준으로 삼형제의 신용잔고 비율을 보셨습니다.
휴미라 미국 매출 초토화. 그날까지 2018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는데요. 단가 인하를 폭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휴미라 미국 매출이 약 3.9조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6.2% 감소, 전 분기 대비로는 무려 41.1% 감소였다. 반면에 키트루다는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키트루다는 면역관문 억제제, 항암제 일종입니다. 인프라예요. 차세대 병용 임상의 항암제로 쓰이는 휴미라와 키트루다 매출 추이입니다. 유럽 및 기타 시장 매출은 점선으로 표시했고 우측 좌표이다.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키트루다 보이시죠? 키트루다 미국 매출은 계속 늘어나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리고 휴미라 미국이 훅 꺾였죠. 뭐죠? 이게 바로 특허가 끝나게 되면서 시장이 열렸다는 증거이죠. 레미케이드 다 똑같습니다. 열리게 되면 바이오시밀러가 열리게 되면 당연히 꺾이겠지 매출이. 지난 1분기 암제비타의 처방량 기준 점유율이 0.1% 수준을 감안한다면 매우 의외입니다. 점유율은 99.9%를 유지했는데 매출이 전분기 대비 41.1% 줄어들었다. 단가 인하가 아니면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바이오시밀러의 출시에 대비하는 휴미라의 선택은 단가 인하의 전략으로 해석된다. 리베이트 등의 비용 증가, 따라서 향후 휴미라의 매출 추이는 레미케이드의 전철을 따라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렘시마의 선점 점유율을 미국에서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처방량 기준 점유율을 지키기 위한 매출 단가 인하. 찔끔찔끔 오랫동안 단가를 인하한 레미케이드와 달리 한 방에 크게 인하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휴미라의 약가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저렇게 매출 단가를 저렇게 인하해도 여전히 남는 것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7월 출시 예정인 유플라이마 뿐만 아니라 내년에 출시될 렘시마 SC의 단가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겠네요. 향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028년 그날까지. 자,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시장 상황과 제약바이오, 2차 전지, 그리고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세 가지 섹터로 자금이 올 수밖에 없죠. 자, 코스피를 먼저 보게 되면 엄청난 하락 추세, 쌍바닥을 다지고 그리고 나서 현재 이 부분에서 현재 다시 한번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죠. 삼성전자의 낙폭과 비슷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에 시가총액 순이익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압도적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돌아나갈 수 있는 시기가 감지가 되겠죠. 그 부분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떨어지고 있죠. 원자재 가격이.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합의가 나오면 이미 이슈는 지나갑니다. 여기에 그동안의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이 끝난다.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시장은 돌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매크로는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게 한 방에 나오는 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합의 소식에 나오게 되면 시장이 먼저 돌아나갈 거예요. 그리고 시장이 돌아나간 거 있어서 바로 그동안에 많이 달렸던 2차 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네이버와 카카오, 요 세 가지 섹터 중에서 2차 전지가 많이 달렸죠. 쉬는 동안에 제약바이오가 그 바톤을 이어받고 네이버와 카카오 쪽으로도 자금이 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죠. 이 세 가지 섹터에서 계속 자금이 빠졌다 들어왔다 할 겁니다. 물론 얘네 세 가지 섹터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중 대장인 제약바이오의 대장인 셀트리온 쪽으로 우리는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시기를 차분하게 기다려야 돼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